오늘 하루가 조금 더 피곤하게 느껴지셨다면 아마 마음이 바빴기 때문일 겁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지나간 장면이 자꾸 마음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흔들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예민함을 고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오늘 밤은 마음이 예민한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립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을 텐데 왜 자꾸 생각이 날까? 그 말 뒤에 숨은 뜻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어떤 날은 사람들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인사할 때 표정이 좀 차가웠던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원래 저런 사람인가? 확인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혼자 마음만 쓰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조용해지니까 생각이 더 커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그나마 덜했는데 밤에 누우면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염처경련 초징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자는 느낌을 느낌으로 관찰한다.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알아차리고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알아차린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 그 느낌이 곧 나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느낌이 오래 가면 이게 나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오래 남아 있으면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라 말하고, 걱정이 멈추지 않으면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느낌이 오래 머무는 것과 그것이 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보셨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것이 주인은 아닙니다. 손님이 오래 앉아 있어도 그 집의 주인이 되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흔들릴까? 왜 남들보다 더 마음이 쓰일까?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느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붙잡는 것을 문제 삼으셨지요. 예민하다는 것은 느낌이 많다는 뜻이지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엔 둔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예리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알아챕니다. 사람의 슬픔을 말하지 않은 외로움을, 숨겨진 불편함을 압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래 느끼며 살아온 흔적입니다.
하지만 이 예민함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일을 나는 며칠씩 붙잡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 누군가 농담처럼 한 말이 나만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다들 웃고 넘어가는데 나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웃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말이 맴돕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다들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그렇게 또 나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예민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타고난 성격이고 평생 살아온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파 쥐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느낌을 없애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이 일어나면 그저 느낌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라. 억누르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다만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느낌은 저절로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느낌을 그냥 보기만 하면 저절로 지나간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지만 조금씩 알게 됩니다. 느낌을 붙잡는 건 내가 그 느낌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싸우니까 느낌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면 어떨까요? 아, 지금 나는 불편한 기분이 들고 있구나. 그 말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이 사람 표정이 신경 쓰이는구나.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면 느낌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상유따 니까야 샹인부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기름 방울처럼 느낌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물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잠시 퍼졌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흩어집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으면, 없애려 하지 않으면,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저절로 지나갑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 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신을 오래 책망하곤 했습니다. 수행을 해도 마음은 쉽게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금방 고요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늘 마음이 출렁였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수행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사소한 일에 흔들리다니. 다른 사람들은 금방 마음을 다스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냈어.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수행을 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약한 것이 아니라 오래 느끼며 살아온 것이다. 그 한마디에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은 그것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약한 게 아니라 느끼는 시간이 긴 것이라고.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물이 깊은 호수와 같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도 물결이 오래 퍼져나간다. 그것은 깊이가 있기 때문이다. 얕은 물에는 돌을 던져도 금방 잔잔해진다. 하지만 깊은 물은 오래 흔들린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대의 본성이다. 이 말을 듣고도 그 제자의 예민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일에도 마음이 움직였고, 여전히 남들보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예민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고 작은 표정에도 오래 생각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이러네 하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출렁일 때 문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지금 마음이 반응하고 있구나.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민함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예민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 예전에는 왜 나는 이럴까 하고 자책했다면 이제는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하고 인정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예전에는 내가 예민해서 그래 하고 자신을 탓했다면 이제는 이 말이 나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는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예민함은 여전했지만 그 예민함에 압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느낌을 싸워서 없애려 하지 않으니 느낌이 저절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억누르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느낌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마음이 더 무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예민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삶을 대충 넘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말 한마디에 며칠을 마음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친구의 작은 행동이 계속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만 이렇게 느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점원의 표정이 불친절해 보이면 하루 종일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다가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분명 아무 뜻 없이 한 말일 텐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한 말이 며칠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냥 안부차 한 말이었을 텐데 나는 그 말을 계속 곱씹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낮에는 참을 수 있던 마음도 밤이 되면 유난히 커집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 흘려보냈던 말들이 다시 또렷해집니다. 그 말에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때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밤의 마음은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답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예민해지는 밤에 그 마음을 데리고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민함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누구한테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볼 텐데. 그래서 혼자 삼키고, 혼자 견디고, 혼자 마음을 씁니다. 어떤 날은 정말 힘들었어.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꺼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역시 나만 이상한 거구나. 나만 이렇게 예민하구나. 그렇게 또 혼자가 됩니다. 예민함 때문에 너무 많은 밤을 혼자 견디셨다면 오늘 밤만큼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알아주어야 할 것이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나를 조금 더 이해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예민한 마음으로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을 혼자 붙잡고 씨름한 날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상처받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 하나 이해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그 예민함 위에 자책을 얹지 않기로 해봅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민한 마음도 나의 일부일 뿐, 고쳐야 할 결함은 아닙니다. 오늘 밤 마음이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내일 또 예민해져도 괜찮습니다. 내일 또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예민함을 옆에 살짝 내려놓고 내 마음을 돌봐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 놓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밤, 이 시간만 잠시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밤 조금 쉬었다고 했어 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 더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애쓴 마음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봅니다. 수고했어. 그 한마디면 됩니다.